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민생 투어를 시작한 가운데 당내 현안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박 단일화 가능성에는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와 또다시 술렁이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민생 투어에 나섰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일정과 장소를 보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덩치값 하지 못한다. 30시간 내에 꼬리를 내린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서 북남북멸 이것을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주리 후보 중에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곧 아마 단일화 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그래도 그 사람 지원하도록 합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민생 행보 오늘이 사흘째고요. 장소를 보면 그 장소마다 다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18 묘역을 갔네요. 네. 하여튼 지난달 14일 대규모 집회 이후에 그쪽 행보를 보면 굉장히 계산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스타트를 팽목항에서 끊었지 않습니까? 그 팽목항이라는 게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 있는데 사실 세월호 문제는 현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자, 거기를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간 거는 이제 그 벌교 가서 거기 또 새마을 운동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예. 또 소록도로 가서 이제 예전에 유경수 여사의 그런 향수를 또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5.18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군데씩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예.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좀 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출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팽목항 가셨잖아요. 근데 대표에 계셨잖아요. 대표 계실 때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 하시다가 이제 와서 뭔가 또 아픔을 보듬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굉장히 좀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당초에는 일정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는 장소마다 기자들이 참 찾기 쉬운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겠죠. 아프고 억울하고 또 군사정권 때 희생당한 광주 5.18 가서 보듬고 그러면서 거기에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의 행보, 대권 주자로서 행보로서는 좀 지극히 고무적이라 보이는데 예. 그러나 이 과거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세월호 지금 이현종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다음에 한 4개월 뒤인가 아마 당 대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 세월호 조사특위 구성될 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에 있어서라든가 수사권, 기소권 문제. 예. 그래서 냉대를 했었던 걸로 알고 배후 세력이 있지 않냐 그런 유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대권 행보를 하지만 예. 일각에서는 과연 진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어떤 것이냐.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 정치 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함께 병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5.18 묘역을 참배한 후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이 역사를 제대로 히스토리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반대하고 하는데 제가 민주화 투쟁할 때 하루에 10번씩 이 노래 불렀습니다. 또 이 노래 참 잘 만들어졌고 가사도 좋아요.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세력들이 좀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 노래 매년 이 노래 때문에 분열이 되고 대통령이 매년 오시지 않고 이런 뭐 분열은 이제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보수 우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상당히 진보층을 좀 겨냥한 발언이라고 예. 봐야겠죠. 대표 시절에도 사실은 이제 니물레 행진곡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꾸준히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에 막혀서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자면 김무성 대표가 계속 지금 하는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긁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예. 백목항 갔을 때 10분만이라도 만나줬더라면 뭐 등등.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니물레 행진곡도 마찬가지로 이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행보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 대통령을 좀 뛰어넘는 좀 예. 각을 세우겠다. 이런 의도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대권 무대에 본격적으로 올라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발언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총리는 무조건 전라도 사람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뭐 지역 화합 차원으로서 예. 뭐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전라도 사람들도 정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라는 건 사실상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확실한 실권이 있는 총리가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한 뭐 임명을 하지만 뭐 그걸 뭐 대통령한테 뭐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예. 대통령이 다 하는 거고 실제 총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부분들은 호남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빨림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예.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그 지난번 총선 때 유세를 할 때 네. 전주에 가서 정운천 후보를 유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전북 사람들은 배알도 없느냐 왜 예. 야당 의원들은 뽑느냐 정신 차려라 예. 이런 얘기해갖고 근데 문제가 됐던 그랬었죠.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호남을 예. 끌어안는 그러면서 지역 화합을 한다는 건 좋지만은 좀 더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예. 김무성 전 대표에겐 좀 더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통합을 키워드로 내세운 민생 행보를 했다면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동상 앞에선 김무성 전 대표 사진이 오늘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부친이 이제 전남 방직 이제 예. 그 설립한 설립자이신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부친의 친일 전력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야당 측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뭐 옛날 일제 시대 때 비행기를 헌납했다 뭐 등등 이야기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동명이인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도 사실 소송까지 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좀 책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즉 자신의 어떤 대권 행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에 예. 대해서 미리미리 좀 사전에 정리를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보에 친일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고 예.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한 분이다, 독립운동가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오늘 아마 이제 동상 앞에 가서 한 것 자체를 보면 이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겠다 이러한 행보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대권 행보에 만약에 내년쯤 가서 예. 확실하게 발을 딛게 되면은 네. 아마 이 문제는 특히 민정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 때 그 부친인 김영주 씨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건 논란거리가 되죠. 친일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친일 논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면 돌파 방식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자기 약점을 자기가 논란거리가 된 부분들을 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특히 역사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달에 지지자 모임 때 많이 참았다.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오늘 그 기자들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이제 불만이 있는 점을 그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TK 의원들과 이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거침없이
비판 발언을 낸 거죠. 글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할 말 없어, 예. 뭐 대답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의원들을 만난다는 건 저는 뭐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당연히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청취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모임이 지난번 7월 중순에 이미 의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아니고 신공항 문제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좀 대통령 만나고 싶다 예. 했는데 이제 면담이 이제야 성사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화요일 날 분명히 이제 그 지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지역 군수라든지 군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예. 만약 대통령께서 좀 의견을 청취하신다면 예. 먼저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예. 새누리당 지도부를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정의당 원내대표나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거의 안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전당대회가 앞두고서 왜 TK 의원들만 그것도 초선들만 예. 만나는 이 초선들이 대부분 보면 또 진박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들은 좀 뒤에 전난 이거 난 뒤에 만나도 되거든요. 지금 급한 건 일단 해당 지역의 예.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시기성으로 볼 때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게 시점에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아무래도 건데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이 TK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도 상당히 좀 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성주 국민들이 반대가 아주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예. 하겠죠. 하루라도 빨리. 아마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자기 지역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시급히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점이 이제 나오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 있어서 대통령이 개입한다. 예. 이렇게 까망이 날자 배 떨어진다 식으로요.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 이제 과거 역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항상 그 주류 아니면 예.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신의 세력이다. 현재의 집권 세력이 아니라 이런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김무성 전 대표 역시 계속해서 아마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앞으로 행보가 박 대통령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와대는 내일 TK 의원들과의 면담은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발을 하는 그런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민생 행보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당권 여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비박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박계를 지원하신다는 기존 입장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친박 비박인데 저는 분명히 친박입니다. 비박 전혀 저는 그 계열에 선 일이 없고 그런데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그래서 친박을 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친박 중에 지금 주체 세력에 밀려가지고 비주류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비주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주류 후보 중에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곧 아마 단일화 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그럴 때 그 사람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비박 후보 지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시점까지 지금 거의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7일부터 사실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일날에 전당대회지만은 이제 이 선거인들은 한 3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7일부터 직접 이제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6일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정병국 의원하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 단일화가 이제 그때까지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물밑에서 상당히 지금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대권구도로 가는 데는 첫 관문이 일단 누가 대표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겠죠. 예. 만약에 친박이 된다면 본인 행보도 상당히 예. 제약이 많을 텐데 일단 비박 후보가 된다는 걸 그것이 일단 하나의 넘어야 될 산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발언 중에 본인은 비박이 아니다. 친박이다. 친박의 비주류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 뭐 본인의 뿌리다. 내가 예. 이제 친박을 만들었다. 나는 예. 쫓겨난 사람이다. 피해자다.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예. 뭐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도적으로 뭔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 나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그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예. 대통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쫓겨나고 이제 그래서 비주류로 빠졌다. 즉 예. 나는 피해자다. 그런 어떤 좀 소극적인 또 자신의 어떤 현재 처지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정말 오리지널 친박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민생행보 중에 지금 수염도 많이 이렇게 기른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표 또 손학규 전 상임고문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생행보 이렇게 수염 기르고 하는 민생행보가 지지율에 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의도 정가는 그냥 어차피 싸움이라든가 예. 이런 여야 간의 정쟁 간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민생 탐방하면서 뭐 고추 농사도 짓고 이런 소록도도 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가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기획된 대권 행보로서 기획된 행보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어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이게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예. 이제 주목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뭐 네팔하고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앞으로의 내년에 우리 뽑을 대통령 지도자 같은 경우 지금 예. 과연 요구하는 게 뭔가 국민들이 뭔가 이게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말 좀 내용적인 걸 좀 원하고 있거든요. 예. 뭔가 좀 리더십이나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자꾸 이런 식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보만 한다면 사실 이제 국민들을 조금 이게 보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이 시간대 좀 보면 저는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네.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헤쳐나갈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그런 공부를 좀 하는 시간들 갖는 게 예. 제가 볼 때 참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 민생행보고요. 전당대회 직전에는 또 여의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비박계 단일화가 주말쯤 이루어질 것이고 비박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친박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박 후보 이주영 의원의 말을 좀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주말인데 비박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전당대회마저 총선 공천 과정에 이어서 개파 대결 구도로 가면 새누리당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박계가 단일화를 하고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되실 분이 나서서 그렇게 어떤 특정 계파의 단일화를 주도해서 그분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공정 경선이라고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조직력, 그 규모가 친박계 후보가 상당히 신경 쓸 만한 그런 조직력입니까?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보면 전체 예. 한 35만 명 선거인단 중에서 사실 이제 수도권이 35%, 예. 그리고 영남권이 45%입니다. 거의 80% 가까운 게 수도권과 영남에 이제 집중돼 있고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친박 이제 지구당 위원장들이 이제 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수는 그겁니다. 사실 지난번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떨어졌어요 선거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친박의 핵심부의 어떤 잘못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불만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비주류 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조직화해내겠다. 지금 친박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서는 상당히 친박 핵심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이게 선거가 굉장히 유동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김무성 네. 전 대표나 비주류가 상당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비박이 진짜 단일화를 할지 말지 이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박계 후보죠. 정병국 후보와 이주영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아직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고요. 다만 주변에서 단일화의 필요성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오늘 오전에 주말 중으로 단일화를 하고 지지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전혀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많은 당의 삼선 의원들이 어제 열 몇 명이 당의 개혁 중심 세력들이 하나로 돼야지 그게 분산돼서 되겠느냐.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라는 연판장도 돌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저로서는 제 주장을 끝까지 하고 판단을 받을 겁니다. 네, 두 후보의 얘기만 들으면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적인 정치권에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예.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이죠. 비박계가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조직력에서 약하기 때문에 정병국과 주호영 두 후보 간의 단일화만이 결국은 비박계가 나름대로 선전하거나 아니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이기 예.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건 일반적인 예상이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입장을 봤을 때도 지금
마땅히 비박에 지금 수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비주류가 여러 갈래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참에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중재를 하고 또 압력을 넣으면서 만들어내면서 비주류의 수장으로서 올라서고 또 그것이 이후에 대권 행보에 있어서 비주류의 확실한 표를 얻어내는 예. 거기서 자기 자신이 대권 행보의 디딤돌로 삼는 이러한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부정하든 긍정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친박과 비박 간의 치열한 당권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보여져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주말을 얘기했다는 거는 좀 물밑에서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정병국 의원 얘기는 또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뭐 하네요.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마 예. 물밑에서 좀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일단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삼선들이라든지 이렇게 당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가 나가서 결국 져버리면 사실 비박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절박감들이 이제 좀 며칠 사이에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한 50% 이상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비박이 교통정리되면 친박도 교통정리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친박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경계심이 있거든요. 예. 비박계가 저렇게 합치면 질 수가 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정현 의원이나 지금 이제 이주영 의원 같은 예. 경우는 본인의 어떤 미래의 정적인 비전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또 좀 색깔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움직이고 지금 혼자 지금 독립군처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주영 의원을 두고 지금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친이라고 했다 친박이라고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공격이 이제 이어졌었는데 이주영 의원 지금 뭐 이른바 뭐 카멜레온 친박이다 이렇게도 네. 불립니다. 정병국 의원이 카멜레온 친박 아니냐 친박인지 비박인지 밝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한성교 의원은 뭐 예전엔 친이라 그랬다 친박이라 그랬다 비박이라 그랬다 다시 친박이라 그랬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은 나는 친박이기도 하고 비박이기도 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상식적이고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은 신박과 비박 간의 갈등과 대립 그것이 총선에서 무리한 공천을 낳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내는 대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신이 원래 뭐 전 정부에서 장관도 했지만은 친박에 대한 총선 참패론이 워낙 불거져 있는 여론 상황이니까 마치 친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다 또 이 선거를 나가보니 결국 친박의 조직표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정현과 이주영 누굴 선택할 것이냐. 이게 예. 친박적인 선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데보다도 양쪽 다 걸친 형태로서 네. 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상당히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영 의원만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 친박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데,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선거 패배에 대해서 친박이 책임져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리할 게 이제 사퇴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혼자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뻔히 보이는 것이 일단 친박들의 표를 좀 얻겠다, 이제 대세를 형성하겠다 하는 것인데 예. 일단 친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우리의 어떤 뜻과 희망을 저 사람이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의 어떤 우리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이정현 의원한테 상당히 초점이 가 있는데 문제는 예. 이정현 의원은 이제 지금 호남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의원들이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세가 약합니다. 예. 조직도 없어요. 지금 혼자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조직 선거인데 그러면서 본다면 이정현 의원도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여론조사는 좋지만 조직에서는 상당히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의혹이 하루하루 계속 잇따르다가 지금은 또 관심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도 또 생긴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제보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예. 그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자기가 제보한 일이 없다, 내부 유출자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그 수사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상당한 큰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많습니다. 예.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예. 또 사실이다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특히 이제 내부 유출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이 사람이 무슨 경찰에서 쭉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고급 정보, 사적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라는 부분은 결국 내부 유출 제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일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 내부에서도 이반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병우 수석 문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이거 언제 정리될지 상당히 참 난감한 것 이게 같아요. 자칫 내부 유출 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의혹을 밝히는 쪽은 좀 이제 여론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또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산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민정수석에 있다가 정무수석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은 일각에서는 지금 우병우 수석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자신에서 좀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병우 수석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병우 수석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것보다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내부 유출자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하여튼 빨리 이걸 벗기 위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예.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이제 자칫 이제 물론 이 여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결백을 증후하고 이런 게 생긴다면 예. 참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의혹 수사는 군백인데 왜 이렇게 유포자 색출은 미사의 수사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우병우 수사는 군뱅이 수사로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 되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네. 나중에 나온 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병우 사퇴하라 얘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내부자 색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면은 정작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퇴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사퇴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정리를 하든 예.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정권적 차원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지원 위원장의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정권 내부가 상당히 교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 수석이 저렇게 의혹과 여러 가지 사태 공방에 쌓여 있으니까. 오늘도 보면 야삼당이 모여서 이 검찰개혁특위라든가 세월호 특위 연장을 하자 그리고 예. 뭐 서별관회의 청문을 하자 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야삼당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들, 치명적인 부분들을 정치적 공세를 나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권 내부의 여러 가지 교란이라든가 우려스러운 점이 많으면서 야삼당이 공격하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자꾸만 칼을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저는 분기점이 이제 8월 9일 여당의 전당대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좀 개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상의해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아마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분기점이 아닌가. 만약 그때도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볼 가능성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아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